세 번의 전쟁, 세계의 훈장. 고려 충무광 4년인 1348년 충청도 진천에서 이거이가 태어났다. 증조부는 판도총랑, 조부는 정일품 낭성군, 아버지는 형부상서,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명문가의 막내 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젊어서 과거에 급제했으며 고려 말의 혼란 속에서 탁월한 선택을 했다. 고려가 흔들리고 새 왕조의 기운이 무르익던 그 시절, 이거이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개국에 공을 세웠고 덕분에 개국의 공로자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훈장을 받았다. 원종공신.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6년 후 1398년 8월 제1차 왕자의 난해, 이거이는 이방원편에 서서 공을 세웠고 정사 1등 공신이 되었다. 두 번째 훈장이었다. 2년 뒤인 1400년 또다시 난이 일어났다. 이번엔 이방간이 이방원을 공격한 제2차 왕자의 난. 이거이는 다시 이방원 편에 섰고 좌명공신 1등에 올랐다. 세 번째 훈장이었다. 원종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 조선이 개국한 이래 이 세 가지 공신 칭호를 모두 받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거이는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왕실의 겹사돈, 역사상 유례없는 혼맥. 공신 칭호만으로 부족했던 걸까? 이거이는 혼맥까지 완벽히 다졌다. 장남 이백경이 태조 이성계의 맏딸 경신공주와 혼인을 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넷째 아들 이백강이 태종의 맏딸 정순공주와 혼인을 했다. 두 아들이 각각 다른 임금의 사위가 된 것이다. 이거이는 태조와 사돈이 되고 태종과도 사돈이 된 것이다. 한 집안에서 연속된 두 왕과 사돈을 맺은 이 혼맥은 현대의 눈으로 보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이것이 가능했다. 세계의 훈장에 두 왕가와의 겹사돈. 이거이는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사병혁파 반대. 1400년 봄, 정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왕족과 공신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던 군사를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는 정책이었다. 이를 주장하는 대관들의 논리는 간결하고 명쾌했다. 병권은 국가의 큰 권세이니 마땅히 한 곳에서 관할해야 합니다. 신하가 사병이 있으면 반드시 임금을 위협하는 데 이를 것입니다. 모든 절제사들은 병권을 즉시 삼군부에 바쳤다. 그런데 딱 한 집안이 버텼다. 사병혁파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거이 부자는 병권을 내놓기 아까워서 사병의 장부를 시일을 끌면서 삼군부에 바치지 않았다. 한두 놈이 한 덩어리 고기와 같다 하여 그 분함을 풀려 하였다. 삼군부 관리들을 가리켜 고기 덩어리라 부른 것이다. 이 말이 임금에게 보고되었고 대관들은 탄핵 상소를 올렸다. 이거이는 계림부윤으로 좌천되었고 이백경은 완산부윤으로 쫓겨났다. 좌천되는 이거이 부자에게 임금이 위로의 말과 함께 말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이거이는 이까진 말이 무엇하는 물건이냐? 처음에는 판문화를 시키더니 지금은 외방으로 내쫓으니 1만 피를 준들 무얼 기뻐할 것이 있겠는가? 대단한 배짱이었다. 왕이 주는 선물에 대놓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권력과 여자, 왕자의 난에 벌어진 일. 앞서 1398년 8월 26일 밤 제1차 왕자의 난이 끝난 후 세자 이방석이 17세의 나이로 죽고 그날 저녁 승자들은 패자들이 남긴 처첩을 나누어 가졌다. 이거이는 이방번의 기생첩 중천금을 취하고 아들 이백경은 이방석의 기생첩 표도를 취하고 조박은 이방석의 기생첩 표양을 취하여 모두 집에 두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몇 년 뒤 조박이 대사원이 되어 이 사실을 문제 삼으려 했다. 이거이가 한때 관계한 여인 기생 효도를 아들 이백경이 취한 것, 이것은 천륜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말이 황당했다. 탄핵을 시도한 조박이 오히려 귀양을 간 것이다. 이백경이 먼저 태종에게 달려가 조박이 신을 해치려 한다고 고해 바쳤고 임금은 탄핵 주모자들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신문 끝에 조박은 이천으로 귀양을 갔다. 왕자의 난 밤에 전리품을 나누고 윤리를 문제 삼은 자는 귀양 가고
이거의 부자는 멀쩡히 살아남았다. 17세에 죽은 이방석이 그때 첩을 2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조선 초기 권력자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 세계였는지를 보여준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다른 시대의 현대 같은 이야기다. 정점 영의정에 오르다. 1402년 태종 2년 이거이는 마침내 영의정 부사에 올랐다. 조선 최고의 자리였다. 거기에 좌도 도통사까지 겸직하니 그의 위세는 말 그대로 하늘을 찔렀다. 태종은 이거이를 달래야 했다. 아무리 미운 구석이 있어도 이거이는 상황태조의 사돈이었다. 태조가 살아있는 한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거이의 아들도 태종의 사위였다. 복잡하게 얽힌 홍맥이 이거이를 보호했다. 우정승 하류는 이거이를 내치기 위해 먼저 자신이 사직하는 전략을 택했다. 천재지변을 핑계로 사직서를 내자 태종이 어쩔 수 없이 이거이도 내보냈다가 1년 뒤 다시 영의정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거이는 그 자리가 진심 어린 신임이 아니라 달래기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첩중천금을 옆에 끼고 다녔고 사냥개와 매를 거느리고 지방을 다녔으며 지나는 역참의 비용을 탕진했다. 대간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다. 상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다. 탄핵의 내용은 점점 구체적이고 신랄해졌다. 이거이가 첩중천금이란 자를 데리고 전국을 다니며 관연의 악사들을 이용하여 교만 방자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며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교만 방자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 당시 이거이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정확한 평가였다. 영무의 덫, 조영무의 고발. 1404년 태종 4년 10월 임금이 의안대군 이화와 완산군 이천우를 조용히 불러 비밀교지를 내렸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신사년의 조영무가 나에게 고하기를 이거이가 태종은 아들이 많지만 어찌다 우리들을 베풀겠는가. 마땅히 이를 베어 없애고 상황을 섬기는 것이 가하다. 고하였습니다. 내가 이를 듣고 4년을 참아왔다. 4년 전의 발언. 조영무가 밀고 한 그 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형 모반이었다. 태종은 종친과 공신 35인을 궁궐에 불러 모아 이거이와 조영무를 대질시켰다. 이거이는 말하기를 두 아들이 임금의 사위가 되었고 신이 정승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한 바가 있어 이러한 말을 하였겠습니까? 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영무는 꿋꿋이 자신의 고발을 유지했다. 대간들은 즉각 사형에 처하라 라고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태종은 이상하리만치 관대했다. 내가 공신을 보전하고자 하여 이미 하늘과 땅에 맹세하였다. 이거이 부자는 일찍이 큰 공이 있었으므로 죄를 가할 수는 없다. 사형 대신 선택된 처벌은 서인으로 강등하여 고향 진천에 유배하고 자손들은 금고에 처했다. 치명적이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이거이가 정말 역모를 꿈꿨을까? 아니면 태종이 오랫동안 벼르던 토사구팽의 실행이었을까? 실록 어디에도 명쾌한 답은 없다. 다만 태종 스스로 10년 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이거이가 민씨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바란 것이지 내게 불충한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다. 즉 천안 민씨 일가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폭발한 것이지 진짜 역모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영무의 고발은 과장 혹은 왜곡이었고 태종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거이를 내쳤다는 이야기가 된다. 처가 민씨 사형제, 사돈 시몬, 이거이 부자를 숙청하는 방법과 과정이 똑같다. 태종의 정치란 이런 것이었다. 진천의 유배 권력의 마지막 풍경. 1404년 가을, 이거이는 고향 진천으로 쫓겨났다. 그가 태어난 땅 멱수마을. 조선 최고의 훈신이 서인으로 강등된 채 고향 땅에 앉아 있었다. 탄핵 상소는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태종 4년부터 태종 9년까지 장장 5년 동안 대간들은 이거이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변방에 안치하라, 가산을 몰수하라, 법대로 처단하라. 그러나 태종은 번번이 거부했다.
장남 이백경에 대해서는 1410년에 특별히 용서하여 좌명공신에 다시 책록했다. 그러나 이거의 본인에 대해서는 끝내 사멸령을 내리지 않았다. 1412년 7월 태종은 유배 중인 이거이에게 쌀 20석을 하사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쌀을 보내는 것, 이것이 태종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은전이었다. 사면은 없었다. 그리고 한 달 뒤 1412년 8월 25일 이거이는 65세의 나이로 진천에서 눈을 감았다. 실록에 남은 그의 졸기는 두 줄이었다. 이거이가 졸하였다. 이거이가 진천에서 죽으니 부의로 미두 30석과 종이 100권을 내려주고 또 관과까지 내려주었다. 영의정을 지낸 사람의 죽음 기록이 고작 두 줄. 서인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사후 시효 문도가 내려졌지만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성종 때에는 원종 공신의 칭호마저 삭탈당했다. 후손의 범죄 때문이었다. 마지막 훈장마저 이렇게 사라졌다. 권력은 흐르는 물과 같다. 두 왕의 사위였던 아들들의 운명을 보자. 장남 이백경은 함주 이천 임강으로 유배를 전전하다 1414년 진천에서 52세로 죽었다. 태종이 그의 부음을 듣고 몹시 슬퍼했다고 실록은 기록한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사면은 없었다. 넷째 아들 이백강은 달랐다. 아버지와 함께 귀양살이를 했지만 성품이 청렴하고 온화했다. 중국에 사신으로 2번 다녀왔어도 개인적으로 물건 하나 사지 않았고 황제가 하사한 지폐로 약재를 사자는 부하의 청도 거절했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평가한다. 부마 중에서 청렴하고 근면하다고 일컬었다. 아버지는 교만 방자로 기록되었고 아들은 청렴 근면으로 기록되었다. 같은 집안 출신이지만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떻게 기억되느냐를 결정했다. 권력은 항시 흐르는 물과 같다. 독점하는 순간 반드시 새로운 길을 뚫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세계의 훈장, 두 왕가의 혼맥, 최고의 벼슬. 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이거이가 끝내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지혜. 그것 하나가 없어서 나머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